자,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립형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독립형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실전반이잖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니까 요즘에 트렌드만 좀 살짝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시다시피 독립형은 30분 동안 자신의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30분 동안. 자신의 에세이를 쓰는 건데 이때 이제 시험장 가면 몇 단어 이상 쓰라고 써 있죠? 300단어 이상 쓰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300단어 이상.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400단어, 500단어 쓰면 점수 더 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약간 좀 많이 쓰는 것보단 약간 퀄리티 있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350단어 내외면 충분합니다. 됐나요? 350단어 내면 충분하다. 저건 아니지. 그죠? 350단어 내면 충분하다. 그래서 많이 쓴다라고 해서 뭐 가산점이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 350단어 정도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무슨 뭐 템플릿 이용하면 뭐 감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데 뭐 그게 사실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템플릿만 사용하고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템플릿만 사용하고 주제와 관계없이 써. 그러면 ETS에서 어떻게 감점을 하냐면 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암기해서 쓴 거야 해서 그걸로 감점을 해요. 근데 그 감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템플릿을 사용하실 거라면 또 해야 된다면 주제와 그 연결하는 거, 이 템플릿은 정말 주제와 연결이 돼 라는 부분이 좀 잘 들어맞게 써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요즘의 채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조금 주제와 다르게 쓰고 많이 써도 약간 기본 점수 이상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쥐리 주동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템플릿만 암기해서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제와 연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면 뭐 스스로 쓰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 실전반 이 교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거예요. 템플릿 사용하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 또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지 템플릿하고 그거랑 스스로 쓰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에서는 18페이지 뭐 이렇게 보시면 그쪽에 제가 이제 독립형 전략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뭐 템플릿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 바로 가도록 하죠. 교재 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 자, 30페이지 오늘 주제 보면 이거죠. 주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Parents should express their disapproval 돼 있어요. disapproval이 뭐죠? disapproval. 네? 이게 뭐야? 명사로. 아니죠. 반감. 그죠? 또는 뭐 난색, 뭐 이런 난색을 표명하다 할 때 난색. 근데 여기서 이제 반감이고요. 어떤 부모들의 반감인 거죠. towards 뭐를 향한 반감이냐면 선생님 of their children. 그러니까 자녀들의 선생님에 대한 반감을 표현해야 되냐 이거죠. 언제? When the parents 부모들이 do not disagree.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을 때 무엇에 대해서 the way the teachers are teaching.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뉴스 같은데 보면 뭐 강남 엄마들끼리 뭐 선생님들 찾아가갖고 뭐 컴플레인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 가끔씩 나올 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단체로든 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선생님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표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글로 정리하면 부모가 선생님 수업 방식에 불만이 있을 경우 표현해야 되냐. 그럼 이 문제는 찬반형이에요, 비교형이에요, 아니면 뭐 선호형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삼지선다 뭐죠? 이건 단순한 찬반형이죠. 그렇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브레인스토밍 하시는데 자,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 하고 글 써보시고 수업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브레인스토밍만 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예시까지 내가 뭘 쓸지 고민하세요.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아이디어 쓸 거야 이게 아니라 예시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까지 한번 고민을 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자, 다 아이디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찬성 있고 반대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그 교재에서는 제가 찬성을 선택했으니까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즉 불만을 토로하면 안 된다. 부모가 선생님들한테 그냥 선생님 가르치는 방식을 유지하게끔 해야지 괜히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막 누구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선생님의 건강이 좋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왜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왜 스트레스 받을까? 부모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선생님한테 왜 스트레스냐 이거죠.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부모님 와갖고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거 이제 부모님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약간 위험할 수 있고 그거 말고 좀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아, 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그런 게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만의 교육관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건드릴 경우 약간 선생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영어로요? 맞는 말인데 영어로 쓰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맞는데 이미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일이 많고 그죠? 게다가 학생들도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빠 안 바빠? 바쁘지 그지? 근데 부모님들이 일일이 막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그거를 수렴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고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지. 선생님들이 왜 스트레스 받냐면 이미 가르치는 부분과 학생 케어 때문에 바쁜데 거기에 부모들까지 와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딱 와닿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됐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교재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불만을 토로하면 안 될까요? 네, 그냥 아이디어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있을까요 또?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일관되고 올바른 가르침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 반의 학생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에 20명이나 칩시다. 좀 적으니까 어쨌든 10명이나 20명이나 치더라도 그 부모들이 한 4-5명만 와갖고 막 이러쿵저러쿵 방법 바꾸세요 뭐 어쩌고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부모님마다 불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선생님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때요? 교육학적으로 충분히 연구가 되고 또 선생님들끼리 어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렇죠? 짜여진 딱 그 일관성 있는 그 학업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와서 부모님들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게 되면 그런 어떤 일관되고 올바른 가르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이디어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면 즉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죠. 뭐 이거 외에 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얼마든지 또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또 있으세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 잘 안 떠오르죠? 그렇죠, 이거 말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 첫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스토리라인 건강 만능 에세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만들어진 틀을 이용해 쓸 수가 있는 거고 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어떤 아웃라인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또 글을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템플릿은 아니죠. 스토리라인은 아니고요.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30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찬성을 했을 경우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불만을 토로해야 되는 이유로 선생님의 건강이 아니라 이번 학부모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학부모의 건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막 불만이 많단 말이야 선생님에 대해서. 그랬을 때 교사의 교육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또 표현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부모예요. 그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그 선생님 어쨌든 그 잘못되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죠. 고수하겠죠. 당연히. 그죠? 조율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아, 이거 좀 같이 좀 조율을 해갖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선생님 잘못된 방향을 계속 유지한단 말이야. 그럼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그럼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면 누구의 건강에 좋지 않아?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하니까 부모님의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에서는 뭘 쓰면 되냐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한다는 예시를 하나 싹 써주면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뭐예요? 건강이라는 만능 에세이, 즉 스토리라인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 관련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되죠. 주제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럼 스트레스는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라는 이 스토리라인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 만능 에세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 아시는 분은 요거 쓰시고 모르시는 분은 요런 느낌으로 쓰셔도 괜찮죠.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뭔가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 긍정적으로, 나쁜 거 말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뭘 깨닫게 돼? 선생님 입장에서 나의 뭐 잘못된 점, 그죠? 또는 약점,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그거를 깨닫게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 입장 고치겠죠. 고치면서 내가 좀 더, 그렇지,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뭐하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맞나요? 아, 나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 내가 오랫동안 선생님 하면서 약간 고착화돼 있었어. 내 강의 방식이 좀 바꿔야겠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주제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막 글을 남기잖아요. 네? 글을 남길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 듣다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아,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왜 얘기를 안 하고 학생들 이해를 못 시킬까 이러면서 저도 자극 받습니다. 그런 글이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닌 것 같이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부평이 선생님들, 즉 교사에게 뭐 동기부여를 시켜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티칭의 문제점을 깨닫고 보완 방법을 찾게 되겠죠. 아, 나 좀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야겠구나. 그런 다음에 더 나은 교사,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좀 강의 잘하겠어라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스토리라인이에요. 이것도 역시 만능 에세이 이용한 거고요. 동기부여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관련 상황이 이것이 어떤 촉진제가 되어서 뭐 열심히 하게 된다. 또 일 또는 뭐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부 얘기는 쓸 필요 없는 거죠. 선생님의 일, 즉 가르치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뉘앙스로 쓰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예시가 중요하죠. 예시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 실제로 어떤 학부모의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을 깨닫고 발전하게 된 교사의 경험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좀 약간 태만한 이 강의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으로서 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흥미도 잃고 약간 태만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딱 얘기를 들은 거야. 부모로부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이 좀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열심히 하게 된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토플은 솔직함을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ETS 직원들이 제가 예전에 뭐 세미나 같은 게 있어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지원해도 괜찮니?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든지 지원해라고 상관없다고 주제와 관련해서 쓰면 되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유학을 가시면 예시 부분은 뭘 쓰는 거냐? 보통 사이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사이테이션이 뭐냐면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뭐 1970 몇 년에 누가 주장했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그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토플 시험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지어내서 쓰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아이디어. 자, 여기서도 만능 에세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할 건데 서론에 들어갈 건데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주제가 나왔을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주제를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주제를 보면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더라도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디테일인데요. 뭐냐 하면 부모가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불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수업 방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도대체 수업 방식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글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예시 같은 데서 쓸 말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뭐에 대해서? 숙제의 양도 될 수 있겠죠. 숙제의 양. 그죠? 또 어떤 게 또 불만일 수 있죠? 네? 수업 자료. 그죠? 또 뭐가 또 불만일 수 있죠? 수업 방식? 그거는 이제 수업 방식. 자, 같은 말 반복하셨고요. 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말고 또 어떤 부분? 수업 시간은 좀 수업 방식하고 관계없죠. 그 학교에서 딱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거 말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서 막
칠판 보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 많이 토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시키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 그죠? 학생들의 수업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숙제 양이 영어로 뭐죠? 양이 영어로 뭐야? An amount of잖아요. 그죠? An amount of homework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수업 자료는 뭐 아시다시피 뭘 쓰면 돼? 뭐 teaching materials 이렇게 하거나 뭐 educational materials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업 참여는 이따 한번 얘기할 건데 involvement라고 아시나요? involvement 어디 이렇게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student involvement 하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관여, 참여 어디에 in 뭐 classroom 해가지고 in classes 해서 수업에 참여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다가 in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이따가 좀 이따가 에세이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 주제어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을 경우에는 글이 좀 약간 밍밍해요. 맛이 안 나는 글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주제가 스포츠다. 주제가 이건 아니지만 주제가 예를 들어 스포츠다. 그러면 디테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뭐 농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축구라든지 이런 내용이 뭐 야구라든지 어쨌든 간에 스포츠 종목이 글 안에 살짝 묻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런 디테일이 있어야 좀 글이 좀 맛이 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조금 이제 밋밋한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들어갔을 때 고득점이 나와요. 학생들이 점수가 25점대에서 그 이하로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점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글을 써야겠죠. 자,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쓰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서론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본론 위주로 할 거고 오늘은 서론부터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또 뭘 할 거냐면 그 스토리라인 말고 기본적인 템플릿이라는 게 있잖아. 뭐 서론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결론에서 어떤 표현을 써라. 이 표현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쓸 수 있는지, 또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지 그걸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30페이지,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교재의 내용은 최대한 조금 제가 예를 들어서 토플에 아니면 영어 라이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제 좀 늘려서 쓰고 많이 쓰는 요령으로 좀 에세이를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좀 익숙해졌고 깔끔하게 좀 쓰고 싶다.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좀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조금 줄여서 쓸 수 있는 요령으로 좀 추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영작에 자신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영작에 자신이 없으면 느려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느려 썼을 때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에세이 방식 제가 쓴 샘플 답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줄여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죠. 서론에서는 아시다시피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교재에 제가 써놨지만 도입, 주장, 근거, 소개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도입, 주장, 근거, 소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도입에서는 뭘 쓰는 거냐면 그냥 상대 주장을 쓰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뭘 쓰면 된다? 상대 주장. 볼까요? Some people take it for granted. 이게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당연시 여깁니다. 대절을 당연시 여겨요. 한 다음에 상대 주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 주장이 뭐였어요? 제 주장이 뭐였어요? 네? 네? 이야기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쓰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Parents는 should not interfere with 나왔는데 interfere with 뜻이 뭐죠?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거지. 간섭하면 안 된다, 방해하면 안 된다. 무엇을? The teaching method of teachers는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방식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만 쓰면 돼.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를 살짝 얘기해도 돼요. 됐나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선택사. 이건 약간 선택이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because 이하는. 그래서 they are more expert.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어디에서? 교육에서. 누구보다? 부모들보다. 그죠? 부모들보다 선생님들이 전문가니까 부모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그냥 간단하게 상대 근거를 써도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상대 근거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도입에서. 이거는 나중에 결론에서 써도 돼요. 결론에서 활용 가능.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요 근거 부분을 어디에서? 결론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론에 안 쓰고 결론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저거만 놓으세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우리 어차피. 그러니까 독립형을 쓰는 방식을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좀 추가로 배워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티처스만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죠? 주장을 쓰는 거야. 주장. 주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내 주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까요? However, 그렇지만 이런 의견과는 반대로 contrary to this idea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it is clear that 다음에 내 주장 쓰면 돼요. 부모의 disapproval 그 불만은 of teaching method에 대한 불만은 should be addressed to teachers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 나왔네요. be addressed to 나왔는데 일대 address라는 단어 뜻 혹시 아세요? address 명사로 주소 또는 주소를 기입하다 동사로도 쓰는데 그거 말고 동사로 address 말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루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말하다 또는 어떤 문제 따위를 다루다 이런 뜻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여지는 거죠. 말해야 된다. 누구한테? 선생님에게 말하여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 특히 그 말하다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루다라고 되게 많이 써요. deal with처럼 다루는 걸로 좀 많이 쓰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놓을게요. address the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럼 주장만 썼죠? 그 다음 뭘 써라? 이유 두 개. 이유 소개하는 거죠. 근거 소개. 아까 얘기했던 근거 두 개를 소개합니다. 이때 쓰는 표현은 the compelling logic behind this is that 이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데 뜻은 뭐 눈에 띄는 확실한 뭐 이런 뜻이에요. 확실한 logic, 논리. behind this에서 behind this는 앞문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behind 뒷받침하는 어떤 확실한 논리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 두 개 쓰면 되는 거죠. This expression 선생님이 학부모들이 표출하는 거죠. 이것이 can help parents 부모들을 maintain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게끔 도와주고 아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학부모의 건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 요걸 1이라고 할게요, 제가 편의상. 그 다음에 motivates the instructors. 그 다음에 뭐 해준다? 인스트럭터가 누구예요? 선생님, teachers 바꿔 쓴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을 뭐하게 해준다? 동기부여 해준다. 해서 이렇게 되겠죠. 제가 1, 2를 쓴 이유는 1이라고 쓴 건강이 무조건 바디 1에 들어가야 되고 2라고 쓴 모티베이션 이 부분이 바디 2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한 순서대로 본론 1과 본론 2가 돼야 돼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쓰는 요령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서론에서 도입에서 상대 주장 쓰고 내 근거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 외에 템플릿 부분에서 좀 줄여 쓰는 요령 알려드리면 요거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some people argue that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됐나요? Some people argue that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however contrary to this idea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빼도 되죠. 이런 것들은 빼도 돼요. 요건 선택. 그냥 however it is clear that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내가 쓰는 부분을 충분히 내가 잘 쓸 수 있어요. 많이 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막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평소에 좀 글의 양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다 써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더 compelling logic behind this is that도 제가 약간 양을 늘려놓은 거니까 이것도 좀 난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나 충분히 잘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될까? 그냥 this is because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길게 안 쓰지 않아도 난 충분하다. 그럼 this is because this is가 빠졌네요, 그렇죠? this is because 이렇게 써버려도 되죠. 아니면은 그냥 이 뒤에다가 뭐 해도 돼? because로 해서 그냥 붙이고 가도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 띄지 않고 그냥 바로 붙여갖고 because에서 붙여버려도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터는 어디서 치는 거죠? 엔터. 그치, 다 붙여 쓰고 여기서 엔터죠, 인스트럭터에서. 이거 다 붙여 쓰는 겁니다. 보기 편하게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서론 끝. 앞으로 이제 서론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가 첫 시간이니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론 갑시다. 중요한 건 어차피 본론이죠. 자, 본론 1 가겠습니다. 본론 1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학부모의 건강에 대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 1 시작될 텐데요. 본론 1의 첫 번째 문장 근거 1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근거 1을 소개하는 부분. 근거 소개라고 할게요. 제가 편의상 근거 소개.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아시다시피 이제 학부모의 건강인데 이때 중요한 게 주어인데요. 주어는 항상 그 주제 관련 표현을 주어로 써야 돼요. 됐나요? 좀 주어가 좀 길긴 한데 주제 관련 표현을 조금 주어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expressing complaints about 자 여기서 disapproval 대신에 뭘 썼어요? complaints라는 표현 썼죠. 그렇죠? 불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지금 바꿔 쓰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 표현을 반복하면 감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좀 고유명사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바꿔 쓸 수 있다면 바꿔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 바꿔 쓰느라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완성이 먼저예요. 반복하더라도 완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다면 뭐 해라? 바꿔 쓰는 것까지 해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disapproval을 바꿔 썼고요. 자, about입니다. complaint 다음 뭐 쓴다? about. 이거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근데 complaint는 당연히 명사죠. 이거의 동사가 뭐예요? complain.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complain은 이걸 명사로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어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야, complain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 사실은 동사죠. 네, complain. 뭐뭐에 대해서 불만.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이제 complain about 이렇게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teaching method, 선생님의 강의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helps, 돕습니다. 여기서 s를 붙인 이유는 주어가 expressing이니까, 그죠? 돕습니다. parents가 뭐 하게끔 stay healthy, 뭐 하시다시피 건강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근거 1을 다시 소개해 줬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왜 학부모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 설명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하는 부분이요? why를 쓰는 거예요. why. 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부분에 절대로 뭘 쓰면 안 돼? 경험을 써도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그죠? 경험을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내용도 쓰면 안 되죠. 한국적인 내용이나 경험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내용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이제 설명 시작할 때 쓰는 표현으로 뭘 쓰냐면 this is mainly because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 주된 이유는 왜냐면 왜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또 이제 실전반이니까 이 부분도 역시 빼도 돼요. 이제 앞으로는 선택. 됐나요? 선택.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글자 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거 넣어주는 게 좋죠. 근데 난 글자 수 충분하게 나와요. 그럼 이거 굳이 안 쓰셔도 글의 흐름상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좀 늘려 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우리 처음 자전거 타잖아요. 그죠? 자전거 탈 때 우리 뭐 달고 타죠? 처음에 탈 때는 네발 자전거라 뭐라 하죠? 보통 보조바퀴라 그러죠. 보조바퀴.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물론 자전거 잘 타도 보조바퀴 달고 탈 수 있지만 불편하잖아. 오히려.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보조바퀴 역할을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떼셔도 되고 또 아직은 좀 보조바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걸 넣으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거 딱 씀으로써 내가 이 다음에 뭘 써야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막 내용은 좀 흐트러질 수도 있지. 근데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 빠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냈던 거예요. When parents do not express their any disapproval, 그러니까 어떠한 불만도 토로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선생님들에게. 뭐에 대해서? Such things as 돼 있죠? Such things as가 뭐야? 예를 드는 거지. 됐나요? 그냥 about 원래대로 하면 about things such as예요. 지금 보이세요? about things such as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about such things as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해하셨나요? about things such as 해도 되고 about such things as 이렇게 해도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드는 거지.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선생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 디테일을 살리는 거야. 썼죠? 뭐 teaching materials or ways of teaching and 죄송해요. teaching materials, ways of teaching. 그러니까 강의 자료나 또는 강의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죄송해요. 여기까지 끊어서 가자. 죄송해요. 그러니까 수업 자료 또는 강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써준 거죠. 됐나요? 그런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they are just patient. 여기까지가 왼절이에요. 왼절이 좀 길어요. 여기까지가 다 왼절이야. 여기까지 다 왼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뭐 수업 자료라든지 강의 방식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단지 patient 뜻이 뭐야? 네? 참고. 그죠? 참고 있는다면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부모들을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To let teachers recognize.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뜻이 뭐예요? 목적어를 동사 원형하게 내버려 두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차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알아차리게끔?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를 알아차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동사. let에 걸리는 동사 and 나왔으니까 동사 change. 선생님들을 바꾸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뭘 바꾸게 할 방법이 없어? Their teaching method. 그렇죠? 그들의
수업 방식을 바꾸게 할 방법이 없다. into favorable ways. favorable이 뜻이 뭐죠? 우호적인 또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없다. 누구에게? 부모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들을 전혀 부모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 상황이 없어져.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그 다음에 디스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 지금 밑에는 제가 물론 그 교재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제가 화면에 어떻게 했어요? 밑줄 그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놨어요? 그냥 쭉 좀 화면 작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일명 건강 스토리라인 만능 에세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외워서 쓰는 부분이죠. 됐나요? 외워서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질병 약이에요 해가지고 쭉 써버리면 돼요. 볼까요? 이것이 this 이것이 앞문장을 다 받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this에다가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쓰면 좀 있어 보이게 쓰려면 this 말고 이렇게 써도 돼. this aspect 이런 거 쓰면 좋지. aspect 뜻이 뭐예요? 그런 어떤 측면, 이러한 측면이 그죠? 스트레스를 받게 할 것이다. 스트레스 댐 아웃하게 되면 스트레스 목적어 아웃하면 목적어로 스트레스 받게 하다 이거죠. 그리고 in fact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질병 야기하는 얘기 해주면 돼. 스트레스는 사실 one of the causes of disease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뮨 시스템 즉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써줬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thus 부모들은 are more likely to be mentally and physically weak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됐나요? 거기 체크해 놓을까요? when mentally and physically weak까지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when they do not express their problems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표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빼도 돼요. 됐나요? 네. 이 부분은 빼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안 돼. 그러니까 양이 부족하신 분은 적는 게 좋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양이 되게 충분히 나왔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네, 넘어가서 이제 예시로 가죠. 이거 건강 스토리라인을 이용할 경우에 만능 에세이 이용할 경우에 좋은 거는 예시가 진짜 간단하죠. 예시에서는 그냥 뭐만 하면 돼. 스트레스가 질병 야기하는 거 증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템플릿이에요. 자, 그냥 외워 쓰는 거예요. For example, 내 삼촌이 Doctor at a General Hospital in a city. 도시의 General Hospital이 뭐예요?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인데 때때로 얘기해 줍니다. 가끔씩 나에게 뭐라고? 많은 그의 환자들이 겪고 있다고. 무엇을? Adverse health effects. Adverse가 뭐죠? 부정적인 어떤 건강을 겪고 있다. 스트레스로부터 안 좋은 건강 현상을 겪고 있다. 그들이 옵니다. 그에게 뭐 때문에? 스트레스 관련 이게 뭐예요? Elements. 예? 질환. 그 다음에 complaints. 어떤 불만들 스트레스 때문에 요거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써도 돼요. disorders 써도 돼요. disorder가 뭐예요? 장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장애들 있겠죠. 이런 거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온다. 그 다음에 he has found a relationship. 그는 그리고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스트레스와 인간의 질병과의 관계. 그럼 그 예가 뭐가 있는데 headaches, 두통,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insomnia, 불면증. 그래서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한다는 그 예시만 들어주면 돼. 이건 주제에 따라서 바꿔 쓸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 라인이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건강 만능 에세이 이용해서 첫 번째 아이디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죠. 두 번째는 본론 2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이 동기부여 되는 얘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역시 근거 2를 소개합니다. 됐죠? 근거 2 소개. 자, 볼까요? 역시 주어는 뭐예요? 주제 관련 활동이죠. 그렇죠? receiving parents feedback이라는 표현 썼어요. 아까 그 불만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 썼어? feedback이라는 표현 썼죠. 그렇죠? 이것도 괜찮죠. 그다음에 can increase teachers motivation. 선생님들의 동기를 높여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뭐 여기서 increase the motivation of teachers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똑같은 표현이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설명 부분에서는 왜 그런지 설명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은 자기가 좀 독립형에 익숙해지시면 빼도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넣으면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잡아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설명하죠. 볼까요? 선생님들은 will probably 아마도 stick to their 이렇게 돼 있어요. stick to가 뜻이 뭐죠? 어디에 이제 붙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붙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their outdated teaching method에. 자, outdated가 뜻이 뭐죠? 그렇죠. 이게 오래된 구식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마도 붙어 있을 거예요. 무엇에? 구식의 수업 방식에. 만약 there is no feedback. 피드백이 없다면 누구로부터? from parents.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however 그렇지만 반대로
once parents express their thoughts,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들의 생각들을 그리고 teaching 메소드를 표현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은 can re-evaluate. 뜻이 뭐죠? evaluate 아시죠? evaluate 뜻이 뭐예요? 평가하다. 그럼 re-evaluate는 뭐겠어요?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죠? 무엇을? Their teaching styles. 근데 teaching 스타일이 뭔데? ranging from 이렇게 들어가죠. teaching 스타일이 어떤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ranging from A to B가 되죠. ranging from A to B. 뜻이 뭐냐면 A에서 B까지 다양한. 그럼 어떤 teaching 스타일 얘기하는 건데? educational material. 아까 얘기했던 teaching material 반복하기 싫어서 educational material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학생들의 관여의 정도. 그게 무슨 얘기야? 학생들의 참여도. 됐나요? 학생들의 참여도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티칭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재평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겠죠.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됐나요? 그럼 끝난 거야. 이제 동기부여 이제 스토리라인의 표현을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줄 긋은 부분은 외워서 쓰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아, 이건 이제 제가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면 연결 아이디어라고 할 거예요. 연결 아이디어. 그러니까 만약에 스토리라인 만능 에세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템플릿과 에세이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랬죠. 주제랑. 그게 연결 부분이 부족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충분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 됐죠?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너무 양이 많아서 좀 줄여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어도 돼요. 이 부분은 약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부모가 불만을 표현하게 되면 선생님이 딱 자극받게 돼요. 요거만 쓰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써도 되고 이렇게 하나만 써도 괜찮고.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this aspect 들어갔죠. 아까 aspect 썼으니까. aspect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situation 써도 돼요. situation, 상황. aspect, this aspect 대신에 this situation 이렇게 써도 되죠.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써도 돼요. 됐죠? 이런 상황이 can be an effective facilitator,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왜? 자기 스스로 재평가했으니까. 이런 게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motivate them, 그들을 동기부여할 것이다. perform better, 더 잘하게끔. 그리고 improve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발전하게끔 할 것이다. 그리고 with such motivation, 이러한 동기부여와 함께 teachers는 will make a lot of effort,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concentrate more on their tasks, 그들의 일들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feel more responsible for their work, 그들의 일에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되게 무난한 얘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this can, 이런 앞문장, 이런 노력이 can bring about, 이끌게 된다 또는 야기하게 된다. 무엇을? better outcomes, 학교에서의 더 나은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때 better outcomes 대신에 뭘 써도 되냐면 오늘 주제가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etter outcome 대신에 better education 이렇게 하셔도 돼요. 더 나은 교육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적어 놓을까요? 선생님이 주제니까 이게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 예시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만능 에세이 제 이제 스토리라인 이용한 겁니다. 주제에 따라서 바뀌지 않죠. 요거만 잘 쓰시면 되고요. 아, 여기 teacher 쓰는 주제에 따라 바뀌겠죠. 뭐 선생님이면 teacher 쓰지만 사람들이면 people 쓰는 거고 주제가 학생들이면 뭐 student 써주면 되겠죠. 다음 예시 갑니다. 예시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태만한 선생님이 자극받은 거야. 부모님과 얘기해갖고 그래서 변하게 된 경험 하나 써주시면 돼요. 볼까요? For instance, my brother. 여기서 이제 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상, 그지? 형이라 치고 그냥 여기서 younger, older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brother 하시면 돼요. sister나. high school teacher,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야. 근데 이때 제가 밑줄 거는 부분은 이제 주제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일단 상황을 만드는 거야. 주제가 뭐니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만들었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used to be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뜻이죠.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다. 뭐 하곤 했었냐면 very negligent, 태만하고 lost interest in his job, 그의 일에 흥미를 잃었었다 이거지. 선생님이시지만 그런 선생님 계시잖아. 뭐 자주 있는 일 아니지만 교무실 가면 막 한 게임 하고 계시고 뭐 이런 선생님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학업에 흥미 잃은 거죠. 만약에 근데 이거는 일에 흥미를 잃은 거고 왜 다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선생님 다들 봤나 봐 한 번씩은. 그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his job 대신에 만약에 학업에 흥미를 잃으면 뭐라고 쓰냐면 잘 봐요. 이건 일에 대한 흥미고 학업에 대한 흥미면 studies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복수형으로 씁니다. 됐나요?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 studies예요.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 만들었어. 태만한 선생님이야. 근데 however, 그렇지만 이제 상황을 만들어. 상황이 뭐냐? 주제 관련 상황. 부모로부터 피드백 받는 거야. 볼까요?
since 이래로 이런 뜻이죠. He listened to his the parents' feedback. 부모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은 이래로 his classes에 대해서 그의 수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이래로 자 이래로 나왔으니까 여기 뭘 썼어? 현재 완료형 써야 돼요. 됐죠? He has changed little by little. 그는 조금씩 변했다. 그러니까 주제 관련 사건이 벌어진 거죠. 주제 관련 사건 벌어진 거지. 그랬더니 왜 이제 변했냐면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설명해 주는 거야. 그가 has become more responsible. 좀 더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For his teaching. 그의 강의에 대해서 조금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런 거는 이 부분은 옵셔널. 빼도 돼요.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조금씩 변했어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왜냐면 이게 함축하는 게 있잖아. 조금씩 변했다는 건 뭔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를 빼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됐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the reason was that을 써준 다음에 그가 뭘 깨달았는지 써야 돼. 그러니까 즉 뭐 때문에 변했는지 써줘야 돼. 그냥 피드백 때문에 변했어요.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우기는 듯한 글이야. 그 피드백이 어땠길래?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걸 써줘야 돼. 볼까요? My brother가 became aware of. 자, be aware of 뜻이 뭐죠? 알다, 깨닫다 이런 뜻이죠. 알다, 깨닫다. 그가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문제들을 알게 된 거야. in 무엇에 대한 문제? His way of teaching. 그의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깨달았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표현 보이세요? sympathized 뜻이 뭐죠? sympathize with 공감하다. 동정이란 뜻도 있는데 공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감하다. 그래서 그 우리 형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 부모들의 마인드니까 뭐야?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The reasoners 때 이 부분.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고 동기부여됐는지를 잘 써야 돼. 됐나요? 무엇을 깨닫고 동기부여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건 뭐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거는 솔직히 이제 양을 늘려 쓰려고 쓰는 거예요.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잖아.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법이니까 문법적으로 점수 좀 더 받으려고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상황을 반대로 한번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부모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열심히 하게 된 계기잖아. 그럼 반대로 뭐야? 부모들로부터 피드백이 없었다면 열심히 안 했을 것이다. 이거 써주면 돼요. 볼까요? If he had not listened to. 그가 만약 듣지 않았다면 무엇을? 부모들의 criticism. criticism이 뭐죠? 피드백도 바꿨었네요. 불만. 아까 지금 선생님 부모들의 불만 어떻게 썼어? disapproval 썼었죠. complaint 썼었죠. feedback 썼었죠. 이번에 뭐 썼어? criticism 썼죠. 그죠? 다 바꿔 쓰고 있어요. 듣지 않았더라면 he would still be. 그는 여전히 지금도. 이거 혼합가정법. 죄송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를 섞어 쓴 혼합가정법이에요. 됐죠? 혼합가정법이에요. 지금 쓴 게 과거 상황의 반대, 지금 상황의 반대. 됐죠? 그래서 과거에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역시 어떨 것이다? detached from. detached가 떨어진 이런 뜻도 있지만 무관심하다 이런 뜻도 돼요. 무관심할 것이다. 무엇에? 학교 생활에. 학교에 대해서 좀 무관심할 것이다. 또는 거리를 둘 것이다. 학교 생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흥미를 잃었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과거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게 혼합가정법. 됐죠? 네, 혼합가정법.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를 섞어 썼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글 남기시면 돼요.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 가죠.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결론에서는 제 주장, 내 주장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유 2개 쓰고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죠. 제 주장, in conclusion without any doubt, 어떠한 의구심도 없이 나는 굳게 믿어요. 무엇을? 부모들이 표현해야 돼요. 그들의 disagreement, 또 바꿨었죠. 그렇죠? 불만, 반대를 표현해야 된다. 그들의 teaching methods, teaching styles에 반대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썼죠.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좀 템플릿을 줄여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without any doubt는 선택. 요건 빼도 돼요. 됐죠? 요건 빼도 괜찮습니다. 요건 빼도 괜찮아요. 그냥 in conclusion, I firmly believe that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유 2개 쓰면 되죠. 근거 요약. 이유는 this expression, 이러한 표현이 표현하는 것이 help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주고 encourage, motivate 바꿨었죠? 뭐 하는 거야? 독려해 줍니다. 선생님들을 뭐 하게끔? make more effort, 더 많은 노력을 하게끔, 그죠? 독려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최대한 많이 쓰는 방식을 알려드린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줄여 쓰셔도 괜찮다. 됐나요? 그러니까 샘플 답이니까 제가 최대한 맥시마이즈 시킨 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독립형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는 서론이라든지 결론이라든지 쓰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쓰는 방식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이디어를 낼 때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아이디어를 낼 때 이렇게 냈죠. 선생님들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 경우에 장점 2개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불만을 토로했을 때 2가지 아이디어 이렇게 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겠지. 뭐냐 하면 보세요.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아요도 쓰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거. 선생님들이 오히려 동기부여 될 수 있어요. 불만을 토로하면. 그래서 찬성의 장점과 반대의 장점을 하나씩 쓰고 싶을 경우에 그때도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독립형 수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교재 앞쪽에 1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미리 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1+1이라 해서 그 방식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 내겠습니다. 숙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만능 에세이 스토리라인 필요하신 분들은 암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스토리라인은 어떤 부분인지 알려드렸으니까 암기하시면 되고, 아 나는 스스로 쓸래요 그러시면 뭐 암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연습하는데 교재 뒤쪽에 제가 주제들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아니면 영단기 사이트에 제가 조금 더 주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브레인스토밍 연습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온라인 첨삭,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알아서 또 첨삭해드리니까 첨삭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